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여행의 박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보상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현금이고 예외적으로 채권과 대토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울러서 거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채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대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대토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대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대토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자, 대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지의 분할 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고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주거지역 60, 또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토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이때 대지가 만약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채권으로 보상받는 자에게 우선해서 토지로 보상을 해줍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대토 받을 사람이 너무 많을 경우에 그 중에서 채권을 받겠다고 신청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대토로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왜? 대토를 신청하면 유리하다고 해서 대토를 신청한 사람이 너무 많을 경우에 경합이 이루어지겠죠. 이럴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채권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대토를 먼저 우선적으로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밖에 우선순위와 대상자 결정 방법 등은 시행자가 정해서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토 보상 토지 가격의 산정 금액은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토를 분양할 때는 일반 분양 가격으로 한다라는 점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일반 분양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적인 측면을 한번 좀 잘 생각을 하고 대토 신청을 해야 되겠죠. 아울러서 대토 받을 수 있는 토지 면적은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의 토지 이용 계획과 사업 계획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데, 이 경우에 대토 보상 면적은 주택 용지는 990제곱미터, 상업 용지는 1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그 보상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는 팔아먹을 수 없습니다. 매매할 수 없습니다. 전문용어로 전매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전매라는 것은 매매나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과 부동산 투자 회사에 현물 출자할 경우는 예외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점도 한 번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를 위반해서 전매를 했을 경우에는 시행자는 어떻게 하느냐? 토지를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을 하고 토지를 시행자가 다시 환수해 가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자,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을 경우에 보상계획 초기 단계인 보상협의회에 참여 시부터 시행자와 대토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대토로 받을 입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입지가 양호할 경우에는 대토 보상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대토로 보상받을 토지는 조합을 구성해서 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토 보상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생각을 한 후에 대토를 받아야 되겠죠. 자, 오늘은 대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는 채권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대토를 받을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